아득한 옛날 순창이란 마을은 울창한 산과 잔잔한 강이 어우러진 자연의 품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연 인내를 받으며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단순한 환경 이상의 것이었죠. 자연은 곧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특히나 봄개농과 설기라는 신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봄개농은 풍작을, 설기는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둘은 항상 함께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봄개농과 설기의 전래 이야기는 하늘 두자 미티나무 아래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수확이 끝나는 시기의 미티나무 아래에 모여 봄개농과 설기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축제는 며칠간에 걸쳐 열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기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봄개농과 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봄개농은 신비로운 눈을 통해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설기는 폭풍우 속에서도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이었습니다. 어느 해 전례 없는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봄개농과 설기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가뭄이 지속된다면 올해의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은 급히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봄개농을 상징하는 허수아비와 설기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세워놓고 예를 갖춘 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도사리 같은 손을 모아 아침마다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봄개농과 설기를 위해 자기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을 바쳤습니다. 어떤 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을, 또 어떤 이는 평소에 아끼던 구슬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전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날 밤 하늘은 급작스레 어둑해지며 시원한 빗줄기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눈과 마치 어느새 촉촉한 물기로 흥건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모두가 포기해야 할 거라 생각했던 농작물들은 다시금 푸르른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봄개농과 설기의 은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후로도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전통이 담긴 축제는 현대에 접어들면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형태와 방식은 많이 변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봄개농과 설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을 축제가 열릴 때면 순창의 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매료되곤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순창 민속신앙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태안마을에는 바람을 자유롭게 다루는 수호신, 바람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바람의 여신은 태안의 바다가 변덕스러울 때마다 바다의 평온을 되찾아 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바람과 비의 신으로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냈다. 어느 날 태안마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바다의 저편에서 커다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 마을 사람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에 불안해하며 바람의 여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바람의 성소라 불리는 바위 언덕에 올라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람의 여신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무게감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잔잔한 파동이 바다로 퍼져나갔고, 그에 따라 바람도 서서히 잠잠해졌다. 그녀의 춤은 마치 바람과 파도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고, 전통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듯한 바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폭풍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이를 본 바람의 여신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람에 맡기며 더 강렬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늘 위의 구름들은 그녀의 춤사위와 함께 움직였고, 바다는 점점 잔잔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하늘과 바다 사이의 조화로움을 완벽하게 이끌어내었다. 결국 폭풍은 그녀의 춤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여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고, 그녀에게 바람과 바다의 여신으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경외하며 그녀의 존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작은 축제를 열었다. 바람의 여신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태안의 아이들은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그 옛날 바람의 여신이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다시 현신한 듯 바람의 속삭임에서 위안을 찾았다. 이처럼 태안의 바람의 여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치유와 조화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태안의 해안가를 가득 메운 바람과 파도 소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깊은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백제시대의 여신 비금낭자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부안 근처의 바다와 산, 들판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비금낭자는 본래 백제의 왕실에서 태어난 공주였으나 그녀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신으로서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날씨를 다스리고 어부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농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녀는 바다에서 출몰하는 사나운 용들을 평정하고 항해자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금낭자의 전설은 그녀가 풍파 깊은 바닷속에서 용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부안 마을에서는 사나운 용이 바다를 어지럽히고 어부들의 조업을 방해하곤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하염없이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금낭자는 조용히 바다로 나아가 용과의 대면을 하게 되었다. 푸른 달빛이 바다를 비추던 그날 밤 용의 포효는 하늘을 울릴 정도로 강렬했다. 그러나 비금낭자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백제에서 전수받은 신비한 주문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용을 잠재울 계획을 세웠다. 용이 거대한 몸짓으로 그녀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을 때 비금낭자는 고요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그 순간 바다는 순식간에 잔잔해졌고 용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속세와는 다른 신비한 세상이었다. 용은 그녀의 힘에 순응하고 구한 앞바다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비금낭자는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처럼 온 고을에 퍼졌고 그녀를 기리는 사당이 지어졌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그녀의 기운을 받아 풍년을 기원했다. 비금낭자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여전히 부안의 보호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비금낭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로운 전설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힘들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공동체의 단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그녀를 기리는 행사는 매년 성대하게 열리며 구원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전설을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인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장사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마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바다를 굽어 살피는 여신의 화신으로 믿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장사바위가 있는 해안가에선 항상 마을을 지켜준다는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와 함께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지 않던 때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여러 차례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이 꿈속에서 신령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장사바위의 여신이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장사바위 주위에서 정성을 다해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이틀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신의 화신인 바위, 여러가지 바다의 선물을 바쳤다. 세 번째 날 밤 꿈에서 장사바위의 여신이 다시금 노인을 찾아왔다. 이번에 여신은 마을 사람들이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지 않은 채 고기를 남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슬퍼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녀는 바다의 여신으로서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지켜보는 임무가 있었고 더 이상의 남획이 지속된다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남획을 금지하며 바다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바다 덕에 번창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장사바위를 더욱 신성시했다. 장사바위는 마을의 경이로운 바다와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고 해안가에는 언제나 여신에게 감사하는 재물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인천의 이 전설은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장사바위 주변에는 바다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과 함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여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다. 어느 날 부여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수아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친절하고 사려 깊은 성품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강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시장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마치 모두 사라진 듯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다. 그래서 수아는 용왕 깨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부여 지방에서는 용왕이 강과 바다를 다스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아는 강가로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용왕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물고기를 다시 가져다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용왕이 나타나 말했다. 수아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정성과 마음이 가득 느껴졌기에 너를 돕고자 한다. 내일 아침 첫 빛을 비칠 때 강가로 다시 나와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강가로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강물 속에서 환상적인 빛을 비치며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왕은 말했다. 수아야, 너의 정성에 감동하여 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겠다. 하지만 나에게 약속해야 한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나에게 돌아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수아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떤 부탁이든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왕은 수아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강에는 다시 물고기가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며 기뻐했다. 수아는 용왕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한
달 후 다시 강가로 나갔다. 그날 밤 용왕은 수아 앞에 나타나 부탁했다. 내가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나의 아들을 데리고 다스리도록 하고 싶다. 내 아들을 위해 세심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수아는 용왕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를 위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준비했다. 며칠 후 용왕의 아들이 강에 도착했다.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용왕의 아들인 용담과 점차 친해졌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쌓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용담은 아버지 용왕의 부름을 받아 다시 강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수아는 그의 부재로 슬퍼했지만 용담은 내년 봄이 되면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용왕은 수아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사랑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 매년 봄 용담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용담은 강으로 돌아갔고 이때부터 부여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강가의 우여용왕의 축제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축제에서 용담과 수아의 사랑을 기념하며 물고기가 풍성해지는 강에 축복을 기리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매년 봄마다 부여에서는 여전히 용왕의 축제가 열린다.